우리 일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아주 고마운 발명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통조림의 역사는 나폴레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프랑스군은 장기간 보존 가능한 전투 식량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병에 음식을 넣어 살균한 병조림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병조림은 깨지기 쉬운 단점이 있었죠. 적군이었던 영국의 피터 듀란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홍차를 보관하는 통인 캐니스터에서 영감을 얻어 주석으로 만든 통조림을 발명합니다. 오늘날 캔의 어원이 바로 이 홍차 보관함을 일컫는 캐니스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통조림이 개발되었다면 당연히 통조림을 따는 캔따개도 발명이 되어야 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초창기엔 캔따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내용물을 꺼내는 것엔 무관심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망치로 통조림을 때려 부수거나 총을 쏴서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통조림을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드디어 캔따개가 등장할 수 있었는데요. 최초의 통조림이 등장하고 나서 무려 48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예전 남자들은 매일 아침 직면해야 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에 난 수염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잘라버릴 수 있을지 하는 것이 그것이었죠. 예전엔 면도칼 자체를 날카롭게 만들지 못해서 수염이 잘 잘리지 않았고, 기술이 발달해 날이 날카로워지자 자꾸 얼굴을 베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죠. 때문에 자기 스스로 면도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어쩔 수 없이 이발소에 가서 자신의 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남자 전용 미용실인 바보샵은 라틴어 바르바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바로 수염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안전한 면도기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독일인 캄페 형제가 만든 스타 면도기는 자신의 면도 실력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면도를 할 수 있게 고안되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면도기에도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날이 금방 닳아서 항상 새 것을 사야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이 면도기의 열렬한 광팬에 의해서 개선이 되는데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질레트입니다. 질레트는 세계 최초로 면도 날만 바꿀 수 있는 면도기를 개발했습니다. 뛰어난 사업가였던 질레트는 어떻게 하면 이 면도기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금방 깨달았죠. 면도기 자체는 싸게 팔거나 다른 상품에 끼워서 무료로 나눠주는 대신 면도날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극대화했던 것입니다. 이 마케팅 수법은 현재까지도 유용하게 먹히고 있습니다. 최초로 진공을 이용해 청소하는 도구는 1871년에 발명되었습니다. 카페트 생활을 주로 하는 서양인들에게 카페트에 달라붙은 먼지는 매우 골칫거리였죠. 진공 청소기는 이러한 불편함을 함께 빨아들이는 매우 고마운 발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기는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청소기가 수동이었다는 것이죠. 공기를 빨아들이는 팬을 손으로 돌리면서 바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상 빗자루질보다 더 불편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청소기 개발자인 아이비스 맥가피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청소기도 개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무려 증기기관으로 작동하는 청소기였기 때문에 부피와 소음이 어마어마해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뒤 모터를 사용하는 청소기가 개발되었지만 이것도 그 엄청난 크기 덕분에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진공청소기는 제임스 스팽글러가 처음 개발했습니다. 그 후 사업 수단이 좋은 친척 윌리엄 후버에게 특허권을 넘긴 후 진공청소기는 세계 곳곳으로 확산됩니다.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탄생한 발명품입니다. 스위스인 메스트랄은 자신의 개와 알프스산으로 산행을 가는 것이 취미였는데요. 하루는 토끼를 발견하고 열심히 쫓아가던 중 산 우원 가시덤불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고생 끝에 토끼는 잡았지만 옷 여기저기에 산 우원 가시가 더덕더덕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걸 발견했죠. 이것을 신기하게 생각한 메스트랄은 집으로 돌아와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을 하는데요. 아주 작은 갈고리들이 옷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른 메스트랄은 곧장 이와 비슷한 테이프를 만들어 붙여보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찰싹 달라붙고 또 쉽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1951년 프랑스어로 벨벳과 고리를 합성한 벨크로라는 상표로 특허를 출원해 대성공을 거둔 메스트랄은 이 작은 발명 하나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라면 지퍼의 고마움에 대해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군인들이 입는 전투복은 상의, 하의 할 것 없이 모두 단추로만 되어 있어서 입고 벗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최고 불편한 것은 바로 전투화인데요. 저 길다란 신발을 신고 벗을 때마다 끈을 일일이 풀고 묶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짜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약 100여 년 전 미국의 위트컴 저드슨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군화를 쉽게 신고 벗기 위해 최초의 지퍼를 발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지퍼와는 어딘가 조금 다르죠. 새로만 만들어져 있어서 의류에 부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스타일로 보이네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양의 지퍼는 스웨덴의 기드온 순드바크가 만든 것인데요. 옷에도 부착할 수 있을 만큼 가볍고 유연성 있게 만들어진 것은 1930년대부터입니다. 드디어 남자들이 바지를 내리지 않고도 소변을 볼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죠. 참고로 지퍼란 이름은 지퍼를 올릴 때 나는 소리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5개의 발명품들도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발명된 것들인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